가파르게 올랐던 집값, 이젠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은 집값 더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고 정부는 급락세를 막겠다며 여러 조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인 뉴스 정창준 KBS 해설위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 의원, 지금 이제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그 초기 지점보다는 아직 웃돌고 있지만 고점 대비로 보면은 급락세는 지금 분명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네, 지금 현재 거래 절벽을 넘어서 빙하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빙하기요? 있는데 올해 10월까지 그 주택 거래량을 보니까 한 45만 건 정도 되거든요. 네. 지난해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급매, 급급매 이런 것들만 거래가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난주 기준인데요. 그 시세에 민감한 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네. 전국은 6.51%가 올해 하락을 했고 올해요. 네.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13.19%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수치고요. 네. 수도권은 한 8.28% 하락, 지방은 세종과 대구, 인천이 10% 넘는 하락세를 보여서 두드러지는데요. 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곳들이 떨어지는 폭도 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하락폭은 외환위기 이후의 최대폭 하락이다. 이게 지금 평균값이다 보니까 고점 대비 단지들로 보면 고점 대비 30%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는 단지들도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폭락세, 급락세라는 표현이 지금 적당한 것 같은데, 자 이제 금리 같은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일단 집을 사야겠다는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만큼 신규 분양 청약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다죠? 네, 이제 수백 대 1 청약 경쟁률 익숙하실 텐데요. 그렇죠. 올해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한 자릿수에 그칠 것이다 하는 통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14년 이후에 한 8년 만인데요. 네. 한 예를 들면 재건축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단지가 있죠. 네네. 그 12,000가구 정도를 분양을 하는 둔촌주공 아파트. 네,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네. 주목을 1순위 받았죠. 청약 경쟁률이 4.7대 1에 그쳤습니다. 네. 좀 저조한 성적이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좀 떨어지고 네. 고금리가 좀 부담이 되면서 청약 시장에서 좀 변곡점을 맞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면은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실제 미분양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올해 10월 말 기준 네. 미분양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네.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4만 7천여 채입니다. 네. 이게 이제 2000년 12월에 19,000여 채였고 2021년 12월에 17,000여 채였으니까 비교 시점이 좀 다르지만 지난해 12월 대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네. 서울 미분양도 866채로 전달보다 20% 넘게 늘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의 수치는 그렇게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닌데 네. 증가 속도가 좀 빠르다. 이게 위험 속도가. 요인입니다. 예. 그런 정도로 지금 부동산이라는 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다는 거는 정부로서는 부담을 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경착륙은 막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고 있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 급등도, 급락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네. 달갑지 않은 상황인데요. 추경호 부총리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화시켜서 네.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게 정책 목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규제를 풀어서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규제 지역 해제 그리고 세제 완화인데요. 현재 규제 지역은 단계적으로 정부에서 해제를 하면서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 네 곳인데 네. 광명, 과천, 성남, 하남이거든요. 다음 달에는 추가적으로 해제 지역을 발표하겠다. 이게 정부의 방침이고요. 네. 세제를 좀 한번 살펴보면 부동산은 살 때 취득세를 내고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팔 때 이제 양도소득세를 양도세. 내는데 그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에 끝납니다. 근데 이걸 지금 1년 연장하겠다고 네. 밝혔고요. 종부세는 이번 국회에서 지금 여야 합의로 완화가 좀 됐고요.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게 취득세인데 다주택자들한테 지금 취득세가 8%에서 12%까지 중과되고 있거든요. 네. 이를 4%에서 6% 정도로 완화하겠다. 이게 정부 안입니다. 네. 내년 2월에는 국회에 좀 이 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가
다주택자들한테만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부자 감세라는 반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정부가 의도한 대로 이런 조치들이 시장에 먹힐 수 있을까요?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하락세가 좀 진정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시장의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네.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렇죠. 부동산을 사려면 대출을 아무래도 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금리는 7% 중후반에 이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집값 추가 하락 기대가 있어서 매수 심리가 지금 바닥입니다. 맞습니다. 이를 좀 되돌리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네. 이게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또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도 누적 효과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규제 완화로 돌아선 지 채 1년도 안 됐거든요. 그렇죠. 이 누적 효과가 발휘가 되려면 변곡점이 되려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가 우세합니다. 실제 내년 집값 전망을 좀 보면은요. 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전국 집값이 2.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주택산업연구원은 전국 집값이 3.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시장 상황을 좀 봐야겠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창준 해설위원이었습니다.